네,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립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할 테니까 우리가 작은 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립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문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문자가 하나짜리였던 1차 방정식은 기본꼴이 ax 플러스 b는 0이다. 방정식이니까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1차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풀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x 말고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 추가될 문자는 y. 그래서 x와 y로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것이고 b 또한 0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야 x, y가 두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니 그 녀석의 해를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예제 문제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예제 문제 하나가 있는데 4x 플러스 2y는 20이다. x 하나와 y 하나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문자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x도 있고 y도 있고 문자가 두 가지니까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x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봐서 y의 값을 결정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x에다 1을 넣었더니 4 더하기 2y가 20이 되면서 2y가 16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y는 8이다. 요 1이랑 8, x에 1이랑 y에 8을 대입하니까 20이 성립이 되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x에다가 2를 넣어봤더니 8이네요. 그럼 2y는 12가 돼야 되고 y는 6이 돼요. 다시 한번 x에다가 또 3을 한번 넣어봤더니 3, 4, 12. 12니까 요 녀석이 8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녀석이 8이 된다는 건 y는 다시 4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해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즉, 해가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x와 y가 짝꿍을 이루어서 해로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순서상 형태, 즉 x 하나, y 하나가 짝꿍이 이루어진 녀석, 이 녀석을 우리가 사실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내곤 하죠. 이런 순서상 형태의 해로 등장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y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의 개수가 유한계로 한 개, 두 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해가 등장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순서상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순서상의 형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요. 4x 플러스 2y가 20이었죠. 자, 이 녀석의 해를 선생님이 쭉 적어볼 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자연수인 것만 적어서 1,8, 그 다음에 2,6, 그 다음 또 3,4, 또 4도 대입해보면 4, 4, 16이라서 4,2. 이 중간중간에 물론 유리수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순서상이 보이니 그래프 위에 좌표를 찍어서 나타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네. 자, 좌표평면 그려놨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말했던 좌표들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이 있고 1, 2, 3, 4, 5, 6, 7, 8까지 올라가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자, 그 다음 다시 아까 2,6이라고 했으니까 2, 4, 6. 6에다가 다시 점 하나 찍고. 또 아까 3,4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3,24. 4에다 점 하나 찍고. 또 4,2도 있었으니까 마저 찍어볼까요? 4,2.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은 자연수인 점들만 찍어놨지만 실은 이 안에는 매우 촘촘하게 다른 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은 뭡니까?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 직선이겠죠.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해들이 다 모이게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저 4x 플러스 2y는 20. 자, 요 녀석이 4x 플러스 2y는 20을 나타내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하나를 떼어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항상 이 녀석을 만족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요 4x 플러스 2y는 20의 해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해가 쭉쭉쭉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떠한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순서상 형태로 구해볼 수도 있었고, 그 녀석을 좌표평면 위에 해의 모임인 직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자연수인 점만 표시를 했지만 이 점 위에 선생님은 여기 요렇게 보니까 요 점을 따라서 쭉 내려가 봤더니 2랑 3의 딱 절반이거든요. 요 점이.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되고요. 다시 요 점을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4랑 6의 중간 5가 돼요.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5,5라는 순서상을 나타내기에 이 점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2분의 5 대입해보세요. 20이죠? 10이죠? 5 대입해보세요. 10이죠? 더해서 20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즉, 이 직선이 요 녀석의 해의 모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요 하나만 가지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자, 4x 마이너스 y는 2. 자, 이 녀석도 한번 여러 가지 해를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또 1부터 넣어 볼 수 있는데 여기다 먼저 1을 넣어 보시면 4가 되고, 그럼 이 녀석이 4가 되고 2가 되려면 y는 2. 1,2를 지나겠군요. 다시 이 녀석이 2가 된다면, x가 2가 된다면 이 녀석이 8이거든요. 그럼 8에서 누굴 빼야 2가 된다? 6을 빼야 2가 된다. 다시 한번 또 3을 넣어 봤어요. 3, 4, 12예요. 그럼 12에다 누굴 빼야 12에다 누굴 빼야 2가 된다? 12에다 10을 빼야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쭉 해를 또 구해볼 수 있을 거고, 얘 또한 순서쌍이니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또 점을 찍어볼게요. 아까 저 녀석, 이제 새로운 녀석이에요. 자, 1,2라고 했으니까 1,2. 자, 그 다음 2,6이라고 했으니까 2,6 여기. 자, 그 다음 3,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10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3, 여기 3이죠? 3,10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말했잖아요. 내가 찍은 점은 이렇게 3개지만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뭐를 이루게 되겠다? 뭐를 이루게 된다? 직선을 이루게 되겠다. 그래서 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직선. 자, 이렇게 직선을 이루고 나서 봤더니 요 4x 플러스 2y는 20이라는 해의 모임인 직선과, 자, 이 녀석은 4x 마이너스 y는 2라는 해의 모임을 나타내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지금 현재 한 점에서 만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점을 체크해 봤더니 2,6이 되겠다는 거죠. 이 녀석 2,6. 차라리 이걸 지우고 써야겠다. 자, 이 녀석 여기다 2,6이 되겠더라. 즉, 이 2,6이라는 점은요, 여기 있는 4x-y는 2도 만족하고 여기에 있는 4x 플러스 2y는 20도 만족하는 어떠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4x-y는 2의 그래프의 어떤 점과 4x 플러스 2y는 20의 어떤 점이 만나게 되는 이 녀석. 이 녀석이 바로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되는, 해 중에서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통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통해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4x-y는 2라는 녀석과 4x-y는 2라는 녀석, 그리고 4x 플러스 2y는 20이라는 녀석을, 두 녀석의 해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하나 겹치는 부분, 즉 그래프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요 두 녀석을 이렇게 엮어서, 중괄호로 엮어서 요 자체를 우리는 앞으로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이 녀석 자체가 연립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었던 공통해를 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의 교점, 그리고 공통해,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 모두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져요. 뭐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 어떤 ax 플러스 by는 c다 라는 녀석이 있고 a'x 플러스 b'y는 c'이다. 왠지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 찬 이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녀석의 해를 구하래요. 그래 놓고서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줍니다. 그래프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고 요 점이 1,2더라 이렇게만 나타나져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1, 2, 3, 4를 써보지 않아도 그래프에 뭘 보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보면 그 녀석의 해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의 해는, 이 녀석을 1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해는 x는 1이고 y는 2라는 순서상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그래프의 교점, 공통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관련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교점이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속 구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속해서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번 순서상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법을 하나 드릴 거예요. 해법.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하나 드릴 겁니다. 연립방정식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풀릴 것인가?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은 잘 풀잖아요. 왜? 문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럼 우리도 앞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가는 해법을, 문자를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방정식은 쉽게 풀릴 거니까 앞으로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녀석이고요. 뭔가 대입하는 것 같죠? 대입법. 자, 두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럼 가감법의 가짜는 더할 가짜고 한문으로, 감자는 뺄 감자거든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법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대입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예제를 보시면 2x-3y는 4라는 녀석과 y는 4x-18이라는 두 녀석이 이렇게 중괄호로 연립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럼 말했잖아요. 순서상을 계속해서 쓸 수 없다고. 그럼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해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y의 값이 4x-18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 무슨 짓을 해볼 수 있냐면 위에 있었던 3y라는 이 y 자리에 y가 현재 4x-18과 같으니까 4x-18을 대입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2x-3에 4x-18을 대입하면 그 녀석이 4가 된다 라고 쓰여지면서 문자 y는 사라지고 x만 남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너희들 잘 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2x-12x 플러스 곱하니까 54는 4더라. 그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x는 넘겨가 보니까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 x는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값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요? y값. 선생님 그러면 y값도 이 녀석 어떻게 해가지고 대입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에겐 이미 x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x의 값이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5를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y값이 그냥 바로 나오겠죠? x가 5일 때 y의 값은 5를 대입하면 20 빼기 18이니까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2x-3y는 4와 y는 4x-18의 해는 5, 2, x는 5, y는 2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입을 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그럼 연습을 또 해볼게요. 하나만 더. 확인 예제에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2x-3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했고 다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럼 다시 이 녀석을 이제 또 풀어볼 건데 보니까 또 아까랑 똑같은 상황 y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이 식 3y에 있는 요 y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2x-3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녀석을 대입하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아까랑 똑같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 분배하면 마이너스 12는 7이더라. 그럼 5x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니까 19가 되나요? 그럼 x는 5분의 19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x가 5분의 19. 그럼 x 자리에 5분의 19를 대입하면 y의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5분의 19에서 요거 5분의 20이죠? 마이너스 5분의 19에다 플러스 5분의 20이라 y는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한 문자로 정리된 식을 그 식을 다시 다른 식에 대입함으로써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가 봤어요. 자, 그래서 요 방법도 쓰지만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 줬었죠? 가감법. 그래서 가감법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연립방정식을 하나 또 주어져 볼게요. 자, 2x 플러스 y는 1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어요. 물론 얘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은 이 녀석을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 보려고요. 봤더니 근데 그냥 더하려고 봤더니 5x, 그냥 더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y, 문자가 하나가 되지 않네요. 다시 그냥 빼봤더니 2x 빼기 3x 마이너스 x, y 빼기 마이너스 2y, 3y, 얘도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문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개수가 절대값이 똑같으면 더하거나 빼서 사라지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x를 없앨 것인가, y를 없앨 것인가. 저는 y를 선택해서 y를 똑같이 절대값이 2가 되도록 맞춰보려고요. 그럼 위의 식에다 어떤 녀석을 곱하는 게 좋겠다? 2를 곱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이 위의 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4x 플러스 2y는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밑에 있었던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라는 식과 두 식을 더함으로써, 자, 더해보면 왼쪽은 왼쪽끼리 더할 거거든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할 거예요. 4x 플러스 3x, 7x 더하니까 사라지죠? 그 녀석은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되더라 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결론 나오네요. 문자 x 하나고 나눠보면 마이너스 1이더라. 마찬가지로 y 구할 때도 괜히 x 소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x 마이너스 1을 직접 방정식에 대입해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1이더라. y는 3이더라. 이렇게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x나 y 한 문자 선택하시고 그 녀석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필요에 따라 더하고 빼는 방법, 이 녀석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말로 들어서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예제 5번에 있는 2번 문제 확인해 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3x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2y는 4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거예요. x를 소거할 것인가, y를 소거할 것인가. 근데 이 문제 봤더니 여러분들 보이시죠? 3x, 3x. 어떤 숫자 곱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녀석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그냥 3x 플러스 2y는 4와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1을 소거하기 위한 방법. 이번엔 더하면 안 되고 빼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빼면 3x가 사라지고 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몇 i? 3i. 빼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15다. 다시 3i가 15라는 1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y값 보이시죠? y는 5더라. 그럼 y가 오니까 대입해서 x 찾아가자고 했었죠. 자, 밑에 식에 대입해 볼게요. y가 5입니다. 그럼 3i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1. 그럼 3i는 플러스 5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그럼 x는 y가 아니라 x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더라. 즉, 요 연립방정식에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또는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 y는 5더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방향이에요.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문자를 계속해서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자, 예제 몇 가지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감법을 쓸 것인가, 대입법을 쓸 것인가. 자, 이 녀석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2x는 3i-1 그리고 2x 플러스 y는 11이라는 두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선택하자니까 대입법을 쓸 것인가, 가감법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입법. 왜냐? 2x가 다시 3y-1이라고 2x의 값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여기에 있는 2x에 대입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2x 요 자리 자체에 이 녀석을 가져다 대입을 해보면 3y-1에다 더하기 y를 하면 1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해보니까 4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이항돼서 12 y는 3이더라. 이렇게 적히겠네요. 그럼 x 찾을 땐 y 그대로 가져다 대입해보라고 했었죠. 그럼 이 x는 3이니까 9 빼기 1 2x는 8 x는 4더라.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엔 4x-y는 7과
5x 플러스 3y는 1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녀석도 과연 내가 대입법을 쓸까 가간법을 쓸까 결정을 할 텐데, 물론 대입법 써도 되지만 이번엔 가간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간법을 쓰려고 봤더니 4x, 5x 안 맞아요. 마이너스 y, 3y 얘도 안 맞아요. 뭔가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럴 땐 요거 두 개는 4랑 5니까 맞추려면 최소 공배수 20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려워. 위에 있는 이 녀석을 3으로 맞춰주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으니 위에 있는 4x-3y는 7에다 전체 다 3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x-y에 3을 곱하면 12x-3y는 똑같이 곱하니까 21이 되겠고, 이제 그 녀석과 5x 플러스 3y는 13을 무슨 짓을 해서 더하거나 빼서,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더해야 사라질 것 같죠. 더해서 17x는 얘는 사라졌고 더하니까 34더라. 이런 방정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럼 x는 17로 나눠보세요. 누굽니까? 2가 되겠고, 그럼 y의 값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2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8 빼기 y는 7, y는 1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갈 때 대입법을 쓸 것인가 혹은 가간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해준 뒤 풀어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 눈에 익숙한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모양들을 좀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확인 예제 4번에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연립이 되어 있는데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많아요. x 플러스 y. 자, 이 녀석이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녀석이 2에 x 마이너스 y가 7 플러스 3x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연립되어 있거든요. 지금 괄호치기가 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뭔가 더하거나 빼 혹은 대입해 이런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럴 땐 일단 식을 정리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식을 선생님이 기억식이라고 하고 기억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배해줍니다. 3x 플러스 3y는 그게 2x 마이너스 5였대요. 그러면 2x가 넘어가면서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5다. 드디어 우리가 눈에 편히 보이는 1차 방정식 등장했죠. 이게 눈에 편하시죠? 다시 밑에 식을 니은이라고 얘기하고 니은식도 한번 분배해 볼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2y는 7x 플러스 3x가 될 테고, 다시 3x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x, 아이고 잘못 썼죠? 7 플러스 3x인데 7 플러스 3x, 어쨌든 3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7이더라. 다시 우리 눈에 편한 식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x 플러스 3y와 아까 밑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7을 연립해 보시면 돼요. 가간법, 대입법. 가간법. x 마이너스 x니까 두 식을 더하기만 한다면 소거가 돼요. 자, 그럼 더해 보시면 그냥 y만 남을 것이고,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7, 2가 됩니다. 아, y 값은 그냥 바로 2가 되는군요. 그럼 y 값이 2니까 y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세요. 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5. 그럼 6 마이너스 6으로 이항하니까 x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이 녀석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고 괄호가 막 있다 하더라도 전개해서 우리가 보기 편한 식 만들어준 뒤 가간법, 대입법 또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2번 문제도 또 봐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또 소수가 등장해버리네요. 소수 0.3x. 자, 그 다음 플러스 0.5y. 자, 그 녀석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자, 다시 4분의, 분수 나오네요, 이번엔. 4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y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내가 이 두 식을 다시 또 풀어내려면
또 가관법, 대입법 선택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우린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개수들이. 그쵸? 그래서 이 녀석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식. 기억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양변에 10을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 곱하면 3x, 10 곱하면 5y, 10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기억식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 다시 니은식도 정리를 해보려고요. 니은식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4, 6이 분모에 4와 6과 2가 있어요. 그럼 적절한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누구? 12. 그럼 12 곱하면 3x, 12 곱하면 마이너스 2y, 그 녀석이 12 곱하면 6, 3,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 녀석 이제 깔끔해졌으니 문제풀이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3x, 3x 같은 녀석 나왔으니까 가관법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제 연습 여러 번 해보시면 이런 거 바로 보이시죠? 3x 사라질 거고 플러스 되면서 7y는 마이너스 되면서 여기 빼고 있어요.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21.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에 따른 x값은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되니까 3x는 12 x는 4가 되더라. 다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이건 아예 그냥 특이하죠. x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y는 다시 또 나와요. 6. 우리 보통은 뭐는 이렇게 등호가 하나짜리인 등식만 보다가 이번엔 등호가 2개짜리인 등식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연립방정식이지? 어떻게 이 녀석을 연립하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녀석이 모두 같다는 말을 유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x 플러스 y가 2x 마이너스 y랑 같다는 거구나. 그리고 x 플러스 y는 6이랑도 같다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2x 마이너스 y는 또 6이랑도 같다는 거구나. 이 등호 2개짜리인 등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3가지의 등식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x와 y 값을 찾아내는 게 결국 요 등식의 해겠죠. 그럼 우리는 어차피 식 딱 2개만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2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6, 2x 마이너스 y는 6 중에서 딱 2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왠지 우리는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었던 이 녀석이 왠지 더 편하게 연립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방금처럼 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는 6처럼 등호가 2개짜리가 등장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앞에 것 2개가 서로 같다고 놓던가 아니면 뒤에 것 2개씩 같다고 놓던가 혹은 맨 앞에 것 뒤에 것이 같다고 놓던가 3가지의 방정식을 찾아서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2 방정식 선택한 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우리 아까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6과 2x 마이너스 y는 6. 보니까 y가 딱 소거되게끔 보여요. 그럼 얘는 가관법을 이용해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2x라 3x. y 사라지죠? 더하니까 12. 그럼 x의 값이 나옵니다. x는 4가 되겠고 그럼 x가 4니까 자동으로 y의 값은 누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특이해 보였던 등호가 2개가 들어있으니 왠지 복잡해 보였던 이 방정식은 그냥 깔끔하게 x4, y2라고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봤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가관법도 중요하고 대입법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래프의 교점, 공통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모두 같은 말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